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파이프 카고 펜대 채비. 자, 이제 채비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짱바늘 채비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또 제가 하는 또 짱바늘 채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펴면 또 파마인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으면 쭉 펴져 버리죠. 안녕하세요, 꾸치낚시입니다. 오늘은 카고 낚시 채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파이프 카고 펜대 채비부터 해가지고 줄 펜대, 그리고 외바늘 채비, 쌍바늘 채비, 이렇게 오늘 카고 채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파이프 카고 펜대 채비,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지만 채비를 자르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채비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낚싯대에 원줄이 나옵니다. 이 원줄을 이 파이프 펜대에 통과시키는데, 파이프 펜대 가운데에 고리가 있습니다. 카고망을 거는 그 고리 보이시죠? 카고망을 거는 고리가 있는데, 고리 위에는 짧고 고리 밑에는 길거든요. 짧은 곳에서 원줄을 넣어가지고 긴 곳을 넣게끔 이렇게 합니다. 짧은 곳에서 원줄을 넣어가지고 긴 쪽 방향으로 원줄이 통과되게끔. 자,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원줄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구슬을 하나 넣습니다. 구슬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거, 여기에 박히지만 않을 구슬. 아무리 작아도 이 구멍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자그마한 거 하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맨도레를 묶습니다. 맨도레를 낚싯줄로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앞전에 헐림낚시 채비 설명할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채비를 묶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묶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는 두 줄 매듭으로 하겠습니다. 자, 매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매듭하는 방법은 자기 손에 맞는 거, 한 줄 매듭이든 두 줄 매듭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채비가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파이프 펜대, 구슬, 맨도레, 이렇게 하면 원줄에 들어가는 채비는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목줄을 달아보겠습니다. 목줄에 바늘을 묶었습니다. 제가 보통 TJ 코리아 박스치노 6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6호 바늘을 묶어놨습니다. 목줄은 4호나 5호 정도 사용합니다. 자, 목줄 길이는 1.5m, 보통 보면 한 1.3m에서 1.8m 그 사이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1.5m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줄을 묶어 볼게요. 목줄까지 달았습니다. 카고망 다는 파이프 펜대, 구슬, 맨도레, 그리고 목줄에 바늘까지 이렇게 하면 채비가 거의 끝났죠. 여기에 카고망만 달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카고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카고망은 제가 늘 이용하는 날개 카고망입니다. 자, 한 봉지에 3개가 들었고요.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25호와 30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 25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채비가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카고 낚시 채비는 헐림 낚시 채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가면에서는 어떤 낚시 장르보다 더 많은 감성돔과 더 큰 감성돔을 잡을 수 있고, 특히 이렇게 한겨울에 감성돔이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겨울 계절에 잡기 힘든 감성돔을 이 카고 낚시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4자, 5자, 이 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편대 카고 낚시 채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카고 채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날개 카고망 끄는 봉지에 보면 줄 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카고망이 3개 들었으니까 줄 펜대도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줄카고 채비가 3개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봉지에 넣을 때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넣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펴면 또 파마인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쭉 패가지고 가면 조금 더 낚시하는데 조금 더 간결하고 편리합니다. 이거를 패는 방법은 집에 옷걸이에 걸어놓고 여기에 뭐 카고망을 달아놓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렇게 쭉 펴져 있습니다. 또는 뜨거운 물을 이 상태에서 쭉 부으면 펴집니다.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좀 끓였습니다. 물이 팔팔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끓으면 됩니다. 자, 부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으면 쭉 펴져버리죠. 자, 얼마 안 부었습니다. 그죠? 조금만 부어도 이렇게 파마 현상이 일어난 갱심줄은 쭉 펴져버립니다. 자, 카고 본선을 따뜻한 물로 부어가지고 쭉 펴왔습니다. 자, 이제 원줄을 묶겠습니다. 원줄을 묶을 때 이 중간에 보면 카고망을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미끄럼 방지 슬리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슬리브가 고정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이 긴 쪽 위에 원줄을 묶습니다. 자, 이렇게 긴 쪽 위쪽 맨도레에 원줄을 묶이고 아래쪽에 목줄을 묶이거든요. 자, 이렇게 카고망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채비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줄 펜데 카고 채비가 사실은 파이프 펜데 카고 채비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줄에 다는 채비는 끝났고요. 이제 목줄에 다는 채비, 그 중에 외바늘 채비 말고 쌍바늘 채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쌍바늘 채비는 보통 3가지를 많이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쌍바늘 채비 방법 1가지와 그 다음 조금 변형된 거 또 1가지, 그리고 제가 만든 방법, 제가 만든 쌍바늘 채비, 그렇게 해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파이프 펜대에 구슬을 넣고 삼각도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도래 보이시죠? 자, 이곳에 목줄을 연결합니다. 말 그대로 목줄을 2개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목줄 2개를 연결했습니다. 이게 보이려나? 목줄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목줄을 다시 묶이겠습니다. 카본줄은 투명하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원줄을 파란색으로 했는데 원래는 목줄은 투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쌍바늘을 해봤습니다. 목줄 길이가 좀 길어서 바늘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목줄 단차는 조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일에 물속에서 줄이 꼬이면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개 이렇게 꼬이면 2개 다 입질을 안 합니다. 이 꼬인 줄은 잘 입질을 안 해요. 그런데 단차를 주게 되면 줄이 이렇게 꼬여도 위에 바늘은 꼬인 바늘은 입질을 안 하겠지만 요 밑에 바늘은 입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꼬일 걸 대비해서라도 단차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공략할 수 있는 효율이 조금 있겠죠. 목줄 길이는 긴 쪽은 1m 50, 짧은 쪽은 한 1m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쌍바늘 채비 중에 이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채비 꼬임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크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비입니다. 1번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쌍바늘 채비 1번. 자, 원줄에 삼각도래를 묶습니다. 삼각도래를. 그럼 여기에다가 바늘 하나를 이렇게 달고 또 길게 하나 답니다. 보통 요 길이는 1.5m 정도, 이 길이는 1m 정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쌍바늘 채비고요. 자, 2번째 또 다른 쌍바늘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줄이 내려오고 맨도래를 답니다. 맨도래, 일반적인 맨도래. 요 밑에 목줄을 한 60cm 정도 길게 답니다. 60cm 정도. 60cm. 이곳에 삼각도래를 답니다. 삼각도래를 이렇게 답니다. 삼각도래를 달고 이곳에다가 목줄을 묶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바늘 하나 달고 이곳에 바늘 하나 답니다. 요거는 좀 더 짧아도 됩니다. 이거는 한 50cm 정도, 이거는 한 1m 정도 이렇게 쌍바늘 채비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1번보다 2번이 목줄이 좀 꼬이는 확률이 좀 작습니다. 원줄을 감는 거나 목줄끼리 꼬이는 거나 이런 확률이 조금 더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낚시하기가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1번보다 2번이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요거 하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채비를 하는 번거로움이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이프 밴드에 구슬, 맨도레가 달렸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까 밴드 방법. 이곳에 목줄을 이렇게 60cm 정도, 여기서 60cm 정도 줬습니다. 요 밑에다가 삼각도래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밑에 목줄을 50cm, 1m 정도 줘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쌍바늘을 답니다. 이렇게 하면 1번보다는 2번이 목줄 꼬임이 조금 더 작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고를 더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쌍바늘 채비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또 제가 하는 또 쌍바늘 채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하는 쌍바늘 채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번 구찌 채비. 자, 제가 만든 쌍바늘 채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줄이 있고 맨도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한 1.5m 전후로 해갖고 바늘을 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외바늘 채비입니다. 외바늘 채비. 외바늘 채비에 뭐가 다르냐? 자, 이곳에 찌 멈춘 고무를 넣습니다. 2개를. 요 사이에 맨도레를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가지줄을 하나 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 총 길이는 1.5m. 이 가지줄은 한 60cm 정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줄이 있습니다. 목줄에 찌 멈춘 고무를 넣겠습니다. 자, 찌 멈춘 고무 하나 넣었습니다. 이곳에 맨도레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일반적인 맨도레입니다. 이 맨도레는 좀 큰 거 말고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도레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찌 멈춘 고무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 찌 멈춘 고무 2개 사이에 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줄을 이 도래에 묶이겠습니다. 자, 채비는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목줄 길이가, 이 파란색 목줄 길이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5m에서 1.8m로 합니다. 좀 길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맨도레에 목줄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이렇게 목줄을 달았습니다. 전체적인 채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 제가 만든 채비는 맨도레에 목줄을 1.5m에서 1.8m 정도 해갖고 바늘을 달고 목줄 밑부분에 찌 멈춘 고무 2개를 넣고 그 사이에 맨도레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맨도레에 목줄을 달아가지고 바늘을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목줄 길이를, 이 두 바늘 길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줄 바늘을 아랫바늘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가지줄 바늘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감순놈이 입질을 하게 되면 이 가지줄 바늘에 물면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쭉 밀리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이물감을 느끼고 바늘을 뱉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내려오거든요. 내려가고 여기 와서 딱 걸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걸리면 고기를 랜딩해서 올리겠죠. 입질을 받으면. 올라오면서 이 바늘이 나풀나풀 거리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뭐 옆에 있는 말줄이라든지 통발줄을 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가지줄 바늘이 아니라 원 목줄에 감수놈이 물었다. 그러면 일반 쌍바늘 채비랑 비슷한데 만일에 올라오다가 이 가지줄이 통발줄이나 어디 걸렸을 때 이 가지줄만 톡 끊어지게끔 목줄 호수를 다르게 줍니다. 어떻게 다르게 주냐면요. 본 목줄은 4호나 5호를 사용합니다. 가지줄은
보통 3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3호. 그러면 이 가지줄은 끊겨도 본 목줄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늘이 걸려도 감속놈은 잡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채비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채비를 처음으로 공개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가지줄 채비를 위로 올리고 본 목줄에 있는 바늘을 밑으로 내려갖고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반대로 가지줄 채비를 밑으로 내리고 본 목줄을 위로 좀 올려갖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는데, 이거는 좀 자유롭게 목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고, 또 특별히 뭐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채비보다 조금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채비는 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면 2번이나 제가 만든 3번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감속용 쌍바늘 채비부터 또 일반 채비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바늘을 묶을 줄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낚시방에 가면 묶음 바늘을 많이 팝니다. 감성도 묶음 바늘을 파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성도 바늘 뭐 3호, 4호, 5, 6호, 7호 막 묶여져 갖고 나오는데, 그 목줄이 나일론 줄로 되어 있는 목줄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일론 목줄로 묶어놓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큰 감성돔을 물었을 때 바늘하고 줄하고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일론 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늘끼를 꽉 잡고 있지 않고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쏙 빠져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강도가 똑같은 3호나 똑같은 4호로서도 카본 목줄에 비해서 나일론 줄이 현저하게 약합니다. 그리고 여썰림, 굴껍데기 썰림, 또 이런 따개비 썰림에 나일론 줄은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카본 줄로 되어 있는 목줄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늘도 묶어놓은 채비는 보통 초보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늘도 좀 저가 바늘을 많이 묶어놨어요. 저가 바늘의 단점은 큰 감성돔이 물었을 때 불러지거나 또 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바늘을 괜히 썼다가 인생 고기를 날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묶은 바늘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추천드리자면 이 바늘입니다. 이 바늘은 목줄 자체가 후로로 카본 고급사 4호를 썼고요. 바늘은 호수배로 다 넣고, 그 다음 목줄 길이가 1m 50입니다. 이건 감성돔 카고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져 놓은 목줄이기 때문에 광고가 아니고 그냥 사용하기 좋아서, 제품 재질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늘도 TJ 코리아 박스치노 그 바늘입니다. 자, 이 바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늘인데, 이 바늘로 가지고 만든 묶음 채비가 이겁니다. 이 바늘은 현재 제가 사용해 본 바늘 중에 최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감성돔 카고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쌍바늘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카고 조사님들은 제가 이런 걸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인 분들은 이렇게 카고 채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고 채비를 좀 설명해 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했고, 우와, 척키 스틱. 우와, 오, 뭐야? 우와, 쌍바늘 쓰더만은, 쌍바늘 쓰더만 쌍끌이가 물었다. 그것도 첫 캐스팅이, 어우씨,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크기는 45인데, 자, 3자하고 4자하고 한 마리씩 했습니다.